여러분, 하룻밤 사이에 1.2조 달러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. 아니, 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오늘 이 거대한 시장 미스터리,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바로 시작합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.2조 달러. 감이 잘 안 오시죠?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, 무려 1,600조 원이에요. 이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 딱 하루 만에 S&P 500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.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. 날짜는 2026년 1월 20일. 이날 시장은 작년 10월 이후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. 다우, S&P 500, 나스닥 할 것 없이 그냥 다 같이 폭락했는데요. 이걸로 2026년 들어서 애써 쌓아 올렸던 수익 전부 다 까먹고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죠. 자, 그럼 먼저 시장을 덮친 공포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통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하잖아요. 바로 이 VIX 지수가 하루 만에 33%나 치솟았습니다. 수치로는 20.99. 이게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. 시장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던 셈이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공포에 휩싸인 걸까요? 이 사건의 배후, 주된 용의자를 지금 공개합니다. 그건 바로 다시 불붙은 관세 전쟁이었습니다. You'll find out. 우리말로 하면 두고 보면 알게 될 거다. 이 한마디 정말 의미심장하죠.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불길한 답변 한마디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면서 투자자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. 그리고 그냥 으름장만 놓은 게 아니었어요. 위협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. 예를 들어 프랑스 와인에는 200%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심지어 동맹국인 영국까지 날카롭게 비판했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관세 위협이라는 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구나 하는 공포감을 시장에 제대로 심어준 겁니다.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는데요. 이번 관세 위협이 왜 유독 충격적이었냐? 바로 관세의 무기화 때문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관세를 무기처럼 쓴다는 거죠. 안 그래도 시작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최고점까지 올라와서 엄청 예민해져 있었는데 이런 예측 불가능한 한 방이 날아오니까 그냥 치명타를 맞은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폭풍 속에서 누가 울고 누가 웃었는지 한번 사건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어떤 섹터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또 반대로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어디였는지 말이죠. 피해 상황을 보면요. 명암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.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엔비디아, 브로드컴 같은 빅테크 주식들은 4%, 5%씩 급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어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. 소형주들을 모아놓은 러셀 6000 지수는 거의 안 빠졌고요.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오히려 2.5% 넘게 올랐어요. 아니,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여기에 진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S&P 500 같은 대형주 지수가 2% 넘게 폭락하는 동안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겨우 0.4% 빠지는 데 그쳤어요. 이게 무려 10일 연속으로 대형주보다 좋은 성과를 낸 거거든요. 왜 그랬을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소형주들은 대부분 국내, 즉 내수 시장에 집중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무역 전쟁, 관세 폭탄 같은 공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거죠.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요,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. 이름하여 넷플릭스의 역설.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시장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속내를 제대로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질문은 이겁니다. 넷플릭스가 정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어요. 매출, 이익, 심지어 가입자 수까지 시장 예상을 그냥 다 뛰어넘었거든요. 그런데 왜 주가는 떨어진 걸까요? 정답은 바로 미래에 있었습니다. 과거 실적 정말 눈부셨죠? 하지만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의 성적표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. 앞으로 2026년 성장세는 좀 꺾일 것 같다. 그리고 830억 달러짜리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 아니냐.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과거의 좋은 실적을 그냥 다 덮어버린 거죠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바로 가이던스의 원칙. 요즘 시장은요, 과거에 얼마나 잘했나 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 건가, 이 미래 전망, 즉 가이던스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넷플릭스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.
자,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.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아주 유용한 지침이 될 겁니다. 첫째, 넷플릭스가 아주 똑똑히 보여주었죠. 단순히 과거 실적만 보지 말고 미래 전망, 즉 가이던스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둘째, 빅테크만 쳐다보지 마세요. 대형주가 흔들릴 때 소형주가 빛을 발했던 것처럼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기회들을 찾아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런 변동성은 또 올 수 있습니다. 그때를 대비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현금을 준비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은 뉴스로 하락하고 기대로 상승한다. 지금 우리는 관세전쟁이라는 아주 나쁜 뉴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걸 보고 있지만 언제든 상황은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뉴스와 기대 사이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바로 그 중간을 기다리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